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였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많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큰 폭으로 반등을 하였는데요. 이거를 나스닥이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OECD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2월 달에 4.2%로 전망했던 것을 5.6%로 상향했고요. 우리나라는 2.8에서 3.3으로 상향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상승폭이 상당히 큰데요. 그게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런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상당히 많은 입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서 기술주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뭐 그런 호재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지만 그걸 통제할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연준 의장과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아마도 그게 뭐 더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뭐 복합적으로 뭐 그런 뉴스들이 작용해가지고 시장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강했는데 국내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스닥 시장이 급등했다고 해서 그거를 반등 신호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상승 지수가 1.7%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면 중국 시장도 오늘 밀려야 되고 오늘 또 중국에서는 은행에서 투기성 자산을 회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오히려 더 빠졌어야 됐는데 우리나라만 빠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빠진 게 초반에 개인과 기관의 선물 매도가 있었고 그 외국인의 매도 주식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기관들의 손절성 매도가 있었어요. 특히 자동차 업종하고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쪽으로 매도가 집중됐는데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내일에 선물 옵션 만기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5월에 시작하니까 지금 대형주를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내만의 이슈라는 거죠. 해외 이슈가 아니고. 근데 나스닥이 그 정도 급등했으면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밀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번에 만기되는 3월물을 매도를 하고 2월물인 6월물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만일에 6월물을 매도를 강하게 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지수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일만 안 좋은 게 아니고 3개월 안에 반등할 시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만일에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마감할 때 강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물량의 강한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장중에 중국 시장은 상승 중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제일 관계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따로 노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죠. 수출을 많이 하고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시황과 중국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쪽에 파생 시장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유독 좀 소외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는데 우리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특정 기간에서 매도가 계속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왜 매도를 하는지, 뭐 펀드의 뭐 해지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지금 투자 비중을 줄여야만 한다고 하니까 매도가 오늘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매도가 계속 나오겠죠. 근데 매수 세력이 없는 겁니다. 매도는 계속 나오는데 외국인이 안 사주는 거죠, 지금. 외국인이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수 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반등을 한다. 뭐 중국과 미국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그때 그 시점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시점이랑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소외된 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게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제일 빠르진 않았지만 빠른 축에 속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지금 올해 OECD가 성장률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3.3%라고 했는데 전 세계 시장 평균이 5.6%예요. 이 정도 되면 미국은 이거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고 UBS는 중국이 6%라고 얘기했지만 8%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소비는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모건스탠리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7.6에서 8.1로 높였습니다. 미국 성장률이 8%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성장률 3%는 투자자의 눈에 안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런 나라의 성장률이 더 높은데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미국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2에서 3% 정도였고 우리나라도 뭐 1에서 2%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던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시장 매력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보다는 미국 혹은 중국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제가 고객분들께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국 주식도 지금 성장률이 8% 이상이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미국이 중국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지 아직 지금 불투명합니다. 대중 정책에 대해서 아직 이 윤곽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는 이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긴축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되겠냐. 근데 소비가 UBS도 그렇고 어제 중국 상무부장도 소비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수 소비에 관련된 부분은 중국도 투자를 해볼 만 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시가가 고가로 시작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전 매매 팁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시작 가격과 마치는 종가 가격이 시작 가격이 높고 종가 가격이 낮을 때 음봉이라고 하는 파란색 봉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봉이 계속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매도는 오전에 해야 되고 매수는 오후에 해야 되는데 작년처럼 코로나가 터져서 멀쩡한 자산 가치가 갑자기 급락했을 때는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따라서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올라있는 자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따라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약할 때는 떨어지면 사고요.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과 같은 그런 투자 습관으로 오를 때 사고 떨어지니까 겁나서 손절하고 이렇게 가면 손실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수 변동이 굉장히 크지만 이제 또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관심 있게 볼 섹터가 있을까요? 어제 제가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텍사스 쪽이 ESS 단지 조성하는 것 때문인지 올랐는데 뉴스로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18,300대 나왔다고 뉴스가 나왔고 어제 2월달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이 371% 폭증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랐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오르니까 배터리가 올랐어요. 근데 상승을 유지를 하지 못했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있죠. 반도체와 배터리. 지금 많은 분들은 많이 빠진 섹터를 싸 보이니까 이거를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빠진 섹터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섹터가 안전합니다. 약세장이고 하락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따라잡으면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꼭 사고 싶다 하시면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되죠. 언제 반등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제 나스닥처럼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게 지금은 악재지만 이게 호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를 수 있거든요.
오늘 미국의 국채에 또 10년물 입찰이 있고 내일은 30년물 입찰이 있는데 이게 또 잘 끝나면 미국 시장이 또 폭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할 매수를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좀 전에 약세장이라고 하셨고 매수 세력도 없다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종목이나 오르는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가 오르니까 금융 섹터에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올해 가장 유망한 섹터를 찾아서 그쪽을 계속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올해 초에 미국 가전 박람회에서 유망하게 나왔던 섹터는 모빌리티였습니다. GM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드론, 그리고 이동식 로봇이죠. 운반하는 운송용 로봇을 얘기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은 올해 가장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이 빠진다면 분할해서 아까 제가 분할해서 매수를 해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유망 섹터는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게 하락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일 시장 전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점을 풀어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